운명과 인생 사이 제 5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극인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최장 한 10일 가구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일산 백성역 근처에 여기쯤이에요. 오종호 운명경영연구소, 오종호 운명경영연구소 이름으로 사주상담 및 투자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사주궁합, 장명, 진로, 거기에 투자, 제가 주알지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제주도는 나중에 가는 것으로 하고, 상담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단 상담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술 한잔 하고 싶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물론 저녁 때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정확히 세팅이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극인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극하다, 이기다, 인성을 이기다. 어릴 때는 즐거움이 공부하는 마음을 이기다, 그죠? 돈이 내 양심을 이기다. 남자라면 여자가 내 마음을 이기다. 자극하다. 이 자극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겠죠. 정인은 기본적으로 학자의 글자입니다. 학자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하러 온 에너지예요. 월지, 정인. 그러면 사회 자체가 학자들로 가득 차 있다. 나도 학자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정인이 재성에 의해서 건드려지면 공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 쪽으로 간다. 돈 쪽으로 간다. 사회생활 빨리 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편인은 달라요. 편인은 우리가 편인의 부정성, 의심 뭐 등등등,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잘못하면 상상이 망상으로 가고, 이런 속성을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재성이 그걸 해주면 현실성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을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정인이 기획력 뭐 이런 것들, 창의력 뛰어나지만 냉정히 따지면 편인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정인은 그것의 증거로서 학위를 수집하는 측면이 있다면, 편인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공부 그 자체, 그 깊이 자체를 추구하는 속성이죠. 그래서 편인은 곧 정신공부 이런 쪽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철학, 종교, 명리, 주역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극인이 사주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부정성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런 구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이 앞에 페이지 이게 날라갔네. 왜 피었지? 원래는 무토가 없는 임신월의 을목일간 뭐 이런 페이지가 하나 있었는데 내용이 날라갔네요. 자, 신월의 을목이면 정관격이죠. 정관사회, 조직생활을 경험하시오 이런 뜻인데, 조직생활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지 않으면 큰 발전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직이란 무엇이냐, 조직생활 이런 것이구나, 이후에 내가 조직을 세팅하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신중임수가 있어요. 신중임수 정인이 있는데 그 정인이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관인상생, 직장인이죠. 이걸 심플하게 보시면 관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관이 나를 인정해줘. 관이 어떤 자격을 올리고 그것으로 나를 생해줘. 관과 나 사이에 정인이라고 하는 오피셜한 계약서가 존재해. 이런 거죠. 여자라면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이런 거죠.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는 것. 그죠? 정인, 인정받다. 그런데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 조직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스펙이에요. 스펙을 딱 네 옆으로 이렇게 갖고 다녀.
우리 회사에 이런 스펙 중에 우리 회사 안에서 올렸으니까 스펙이 중요하단 말이야.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러이러한 전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전공은 무엇과 또 관련이 되겠어요? 화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물상적으로도 기계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뭐 로봇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 자격, 학위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인이 아까 말씀드린 학자의 글자 정인이 옆에 정제의 제극인을 받고 있어. 그러면 공부해야 하는데 돈이 자극해버리니까 돈 쪽으로 가야 돼. 즐거움 쪽으로 가야 돼. 공부 재미없어. 놀아야지. 무토와 을목의 궁합은 굉장히 좋다 했죠. 이게 이 개수가 있는 것과는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 무게합을 통해서 온기를 만들어낸 후에 무게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온기의 세상 속에서 을목을 키워내는 구조. 최강욱의 연사주 가지고 이 공적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이 개수가 아니라 임수면 달라진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십성 정의는 좋아, 편의는 나빠. 이건 길신이야, 저건 흉신이야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극이 걸려서 공부를 안 할 수 있는데 이 간목 겁재가 있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고전에서 배웠듯이 등나개가 시켜줘요. 을목에게 나를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겁재의 속성보다는 을목을 마치 도와주는 그런 존재 역할을 많이 하죠. 얘가 공부 안 하고 놀려고 해. 얘 회사에서 열심히 사랑받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인데 인정받는 애인데 자꾸 돈에 관심 갖고 생각이 딴 데가 있네. 생각, 그죠? 양심. 근데 돈이 자극해. 그럼 양심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운에서 횡령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 이놈아 하고 얘 간목이 동료가 제어를 해주는 거죠. 친구, 후배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병이 생기는데 약이 되어주는 존재, 굉장히 좋은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질 속성이라면 그런 기질 속성이 그런 병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 그럼 그게 뭔데? 그럼 그걸 연마하여 가지면 되죠. 이런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신미, 을미, 병술, 계사. 정인이에요. 이 미토 상관사회죠. 상관은 폐인, 인성, 정인이 필요하죠. 이 미중 을목이 있죠. 드러났어요. 상관 폐인 구조다. 이제 연구원사인데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상관적 연구를 하고 식신적 연구를 하는데 술미형 하니까 온갖 것을 다양하게 실험하는 거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이거 고쳐보고 저거 수정해보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해요. 그래서 딱 올려서 자격 갖고 상관을 쓰니까 많이 배워서 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신금이라고 하는 애가 딱 있네. 그죠? 돈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자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제거긴을 딱 시켜.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나쁘냐? 얘가 이 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이 이 제가 이 정인을 극하는 것을 금생수 극하려고 하다가 금이 목을 보면 극해야 돼 하다가 짠 하고 수기가 있네. 그러면 수생목 이런 형태로 흘러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 자체로 과히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런 속성 잘 보세요. 여기 술중 신금이 있고 미중 을목이 있어. 술미형 하면서 굉장히 말라있는 구조죠. 수기가 지금 전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술미형 술중 신금이 화기를 사술 귀문으로 담았으니 여기 인멸시켜서 굉장히 날카로워진 많은 화기에 단련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글거리는 세심한 정교한 세밀한 디테일한 이런 의미겠죠. 정교한 신금이 을목을 치고 있어. 금극목으로 굉장히 날카롭단 말이에요. 화기에 달궈져서.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상하죠. 그래서 그런 이 생명체가 상하니 생명체를 치료해야겠어. 병신합수 관과 나는 인연을 맺고 관 속에서 돈을 벌 거야. 그런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병신합수에서 임수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평관 조직에서 돈 벌면서
연구하는 거야. 술미형으로 연구하면서 돈을 버는 거야. 월급 받아가는 거야. 근데 금국목으로 이 상하는 애들이 있으니 얘를 치료하려고 해.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질문도 받았었는데, 예, 금국목 사주, 특히 화금목 이런 사주는 굉장히 이제 날카롭고 살기 등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활인업으로 가요. 근데 누군가는 그러면 그걸 나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부정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마. 근데 세상에 살인마가 많지 않죠.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활인 쪽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생명체를 살리려고 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원 사주. 나중에 자기 이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밑에 이 사술 이런 나를 근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고, 이 친구들하고는 얘도 같이 연구하죠. 이 뭐냐 화생토 하니까 사오미 형태의 방합 형태로 아주 끈적끈적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얘들도 이 식신 연구에 푹 빠졌다가 또 술미형 이 연구도 하는 그런 존재고, 동시에 나중에 이제 내 회사를 차리게 되면 이 연구를 같이 하는데 귀문적으로 굉장히 미쳐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장간도 봐야 돼요. 얘는 사중병화니까 술중신금에 이제 돈도 얘가 내 회사에서 나눠줘야 되는, 내 관으로 다스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예관이기도 한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뺄게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돈도 잘 벌겠죠. 계속 이런 연구를 이런 조직에서 하면서 쭉 가면 좋다. 그러니까 제거기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냥 드러난 을목, 그냥 드러난 신금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술미형의 식상적 연구에 사수 원진기문도 있으니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그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제극인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돈 쪽으로 무조건 가고 이러는 형태가 아니고, 그 금생수, 수생목, 재생관, 관인상생, 그러면서 제극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획들, 연구들 하는 와중에 드러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극인은 일단 총명하다. 왜냐면 판단, 분석, 비평, 비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에너지예요. 왜냐면 현실성을 갖고 막 회의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겁나 해. 그러면 제극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 회의 주제가 안 맞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이건데 지금 예산을 몇 배 오버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이러이러한 쪽으로 논의를 압축해.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항상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연구 속에서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나서 정인제극인 돈 욕심 엄청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공부 안 하겠네 이게 아니라, 어릴 때도 보면 병신정유에서 이게 금국모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죠? 제극인이 계속 이루어지는 결과 중심적 굉장히 치밀한 사유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런 구조고, 여자 사주니까 이제 취업을 일찍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죠? 왜냐면 여기 3대원에는 28이니까 이미 군대 안 가서 이때부터 취직을 해서 그런 물상을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직업성, 식신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흐름이죠. 그다음에 이런 구조는 이제 옛날 고전에 나오는 사주인데, 임술정미 무신을묘 이런 사주를 보면 사회가 여기는 이제 겁재와 비견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조직 가라 이랬죠. 기본이에요, 그거. 항상 그렇게 판단을 먼저 하시고 이제 디테일하게 쪼개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미중 을목은 여기 튀어나와 있고, 무토 튀어나와 있고, 미중 기토 튀어나와 있고, 정화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사회가 술미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들이 이게 다투고 서로 조절하고 티격태격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미중 정화가 딱 드러났어. 그러면 정인 자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얘하고 나하고 공유하고 있네. 근데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술미형 하면서 비겁들과 많이 같이
오랫동안 같이 공부 연구하여 조절되어서 올려놓은 그런 자격 공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 관인 상생 이런 흐름이죠. 돈은 여기서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정화라는 자격 시험 뭐 이런 건데 그게 국가 자리에 돈과 딱 연결돼 있어. 그럼 합의되어 있긴 못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시는데 그런 측면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정의만 해서 평관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평관 조직에서 비겁다자니까 같이 근무하네. 그럼 나중에 나는 정관도 갖게 되는구나. 난 기본적으로 정관적 사람, 나 바른 사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그죠? 미중 을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처음에 평관 조직에서 같이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혹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현대적으로 보면 내 관을 세우다, 내 브랜드 가지고 내 회사 운영하다 이제 이런 뜻 등이 되겠죠. 또한 내 자격은 국가 자리에 돈과 딱 연결돼 있으니까 국가 자리에 돈과 딱 연결해서만 써야 돼. 이런 거죠. 좋게 보면 그런데 이런 사주가 이제 운의 흐름에서 이제 재성을 딱 봐요. 무신 일주니까 전문가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할 거야. 나 전문가야, 능력자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식신생재 기본적으로 재를 추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신중임수 여기 갖다 올렸는데 이거 보면 술토가 자기 머리에 이고 있네. 아이씨 저거 내 돈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얘만큼 돈 벌어야 되는데 얘는 나를 인멸시키는 애잖아요. 그죠? 짜증이 나죠. 잘 보시면 내 능력은 얘들이 생하는 거야. 얘들은 내가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존재.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일거리 만드는 거야. 네 뭔 능력 있어? 너는 그래 많이 안다. 정미. 아는 거 맞네. 너는 돈은 많네. 이런 형태인데 미신으로 내 능력으로 미중을목관을 이렇게 내가 식신정관합으로 통제하고 신유술 해서 이하고는 같이 일을 하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내 일이 없으면 얘들은 할 일이 없네. 그런 형태죠. 마치 현대적으로 보면 이제 일거리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고 돈은 내가 버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 일은 내 회사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내 회사의 일인데 얘들이 열심히 해. 그래서 문서 계약을 슬미형 문서 계약 당신은 되겠어, 당신은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좋아, 당신하고는 계약 선정된 사람 계약. 너는 돈 있어? 그러면 돈과 계약을 딱 묶어. 그래서 막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거하고는 잘 안 어울리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게 글자가 조금 다르면 그런 거 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정의만 보니까 못 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정의만 간목 평관 조직에서 비겁다자와 함께 일한다. 국가 자리에 돈 번다. 그 벌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자리에 돈을 땡겨오려면 내가 그러면 이런 자격 시험 보고 합격해야 돼 이런 구조인데 이제 중간에 보면 식신생재 형태로 간다. 천간에 또 상관 떠서 상관생재로 간다. 상관경관한다. 그죠? 어떤 법을 어기고 이제 이런 불법 편법 이런 속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운에서 그러면 활동하고 그러는데 막 이럴 때 이제 재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럴 때 신자에서 막 식신생재 엄청나게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매형 이렇게 걸리면 제극인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양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추구하는 잘못하면 횡령 혹은 뇌물 받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주죠. 이런 것이 이렇게 관을 딱 무시해버리는 속성들이 생기고 야 이 짓 했더니 돈을 버네. 야 이거 이렇게 정신임 뭐 요런 일에 요런 기획 요런 노하우를 적용했더니 빵빵 터지네. 돈이 잘 되네.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해묘미 관도 내가 재생관도 잘 되고 야 뭐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제극인이 심하게 걸려 양심 자체가 확 이 어둠에 갇혀버리고 그러면 신나게 돈 추구하다가 돈 받고 그러다가 그런 돈에 이제 자묘원진 딱 걸어버려. 제 돈 받았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관에 딱 일러버리면 이제 자묘형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런 관이 묘미 묘술로 딱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주에 갖고 있으니까 사적인 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이 46세 이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면 비겁다자고 또 이런 아까 설명드린 그런 관계라면 이 관은 다 같이 쓰는 관, 왜 미중을목에서 또 이렇게 튀어나왔고 다 같이 연결된 관, 나중에는 내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관, 나중에 조직에 계속 있는 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인제국인이 이렇게 재성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운에서 식상승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상관, 경관 이런 조합을 이루게 되면 원칙을 파기해요. 그래서 공무원이고 이런 사람이 뇌물 받고 이러다가 깨갱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쇼펜하워 형입니다. 무신갑인 기묘경호. 제가 주알지 지난 방송에서 쇼펜하워 살짝 언급해서 사주를 딱 봤더니 이 한번 갑인 관이 잘 서 있죠. 정관격. 그런데 이 정관을 무신이 뭐예요? 식신제설로 얘가 취해요. 난 기묘. 그러면 관사론잡이고 나는 평관이죠. 인묘진 이렇게 관으로 보면 내가 왕이야. 내 관이 강해. 평관 편인 구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관을 공유하고 있는데 기토와 무토가 얘가 식신제설로 취해. 그리고 묘신 귀문으로 또 내 관도 다 가져가. 유명세는 얘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도 이 관이 드러났으니까 갑기압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얘가 밑둥을 자르고 왕지도 묘신귀문으로 끌고 가고 하니까 나는 유명해지기 힘들다. 요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겔을 굉장히 싫어했죠.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불교와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고 해겔 말하는 이성, 절대 정신, 궁극의 이성, 인간은 목적론적 존재, 인간 이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집합적인 이성, 그걸 이제 절대 이성, 절대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개소리였죠. 그래서 해겔을 본따서 자기 개의 이름을 이제 해겔로 지었고 이성이 아니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의지는 다른 말로 쉽게 보면 이제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이성의 반대인 감성, 그죠? 감정,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착한 사람이에요. 자세한 건 책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 구조에. 살인상생, 평관편인,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염세적 철학이에요. 이게 편인의 속성이에요. 부정하고 의심하고 깊이 들어가고 이런 거죠. 평관편인은 가수도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누구예요? 개미신유 김광석.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걸 상관으로 표출하는 사회에서 이제 그런 구조죠. 그래서 내 유명세 이런 것들을 내 틀, 내가 만든 질서, 이론, 원칙을 이 무신이 다 뺏어가고 유명세를 누리는 형국인데 내 편의는 저 상관을 조져버리고 싶은 거죠. 가르치고 싶어. 그거 아니야 임마. 너 철학이 좀 아닌 것 같아. 야, 같은 칸트에서 계승했는데 너는 왜 그따위밖에 해석을 못하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상관 오신 내가 끌고 와서 나의 편인으로 새롭게 개선시킨 상관적 표현, 언어, 책 이런 걸로 세상에 말을 하죠. 그게 운에서 이렇게 빵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아이고 정말 인기 없는 이거 제가 색깔 잘못했어요. 안 바꿨어요. 이거 또 노란색.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기가 없으니까 재극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에 뭐 이런 거 관심이 전혀 없어. 엄청난 화의 에너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재밌는 거 하나, 이게 목이 이렇게 수많은 화기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죠? 생기가 없잖아.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러면 관에 대한 욕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머리 이런 거거든요. 땅도 다 말라버리거든. 무기미 이런 거 등등등. 그러면 이게 대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탈모 많이 일어나시고 여성분들도 막 이렇게 머리 감고
중년 되시고 그러면 이제 머리털이 막 빠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금극목 사주, 사주가 조열하고, 그런데 수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머리 빠진 게 과히 나쁘진 않아요. 그게 일종의 개운 같은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도 일종의 생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적당히 빠지고 이러는 것은 아주 미용적인 측면에서야 당연히 싫으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진짜 사막과 같은 사주에 목이, 을목이 특히 금에 막 잘린다, 운에서. 그러면 거의 대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체는 굉장히 강건하고, 그게 이제 그쪽으로 몰빵돼서 탈모가 된 거예요. 사막에서 풀이 잘 안 자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재성을 못 만나기 때문에 제극인이 되는 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성,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분은 끊임없이 이 편인의 탐구 정신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철학 정신을. 평관 편인, 염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성을 만날 때 염세주의 같은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이제 불교나 뭐 우파니샤드 철학이나, 근데 염세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굉장히 골 때리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근데 굉장히 어쨌든 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니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니체도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재성을 이 중간에 만났다,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철학 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에 대한 희망 자체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항상 절망했던 사람, 개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평관편인 그대로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을 전개했는지를 그 사람 사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전체적인 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 등등, 뭐 전생론 등등. 그래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기가 타고난 에너지와 에너지, 대운에서 에너지 간의 조합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철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만약에 이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철학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자기는 뭔가 새로운 통찰, 이전의 철학들을 집대성해서 정말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사유를 세상에 던져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유형의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해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학자들의 사주를 한번 집대성해 볼 생각이에요. 철학과 함께. 이건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초보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게 연시가 좀 밝혀지지 않은 사주인데, 이 구조인데, 이게 재생관 관인상생 사주잖아요. 여자 사주인데, 인월의 간목인데, 재생관하면 여자가 내조한다, 남자를 내조한다. 남자 입장에서는 난 편인 공부했어, 자격 갖고 식신생재 열심히 일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야. 배운 걸 가지고 펼치니까 교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자는 관에서 관인상생,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직장하고 연결된 돈이니까 무난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디에선가. 인월은 습기가 많고 춥고 이러니까 해수가, 수기가 많이 들어오면 인중병화가 상해서 이건 사실 상한 게 드러난 거와 마찬가지다. 인월의 속성은 그런 것이다. 해인합, 육합인연은 정말 전생 에너지, 전생인연, 육합 자체가 애정 인연, 그래서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남자가 남자 때문에 남자가 돈도 잘 안 벌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고통이 심했다. 그러니까 육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제가 육합이 언제 뭐 다 좋다고 했습니까? 해중 임수가 인중 병화를 친다. 맨날 인월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인월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뭐 생목이니 사목이니 신강이니 신약이니 뭐 습기가 많은 계절이니 많이, 이런 거에 좀 함몰돼가지고 그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정말 택도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남자가 쭉 이렇게 화로 가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가겠어요. 근데 이런 구조, 이것은 많은 공부한다기보다는 열심히 식신생재 이제 돈 쪽으로 가는 구조고, 여기에 보면 이게 연과 시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식상생재의 흐름으로 가잖아요. 열심히 사회활동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공부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특히 이럴 때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편인이 딱 드러나가지고 편인이 이 식신을, 남자 입장에 식신을 뻥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식이 딱 일어난단 말이야. 갑자기 일을 안 해버리거나 그런 식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술에 천문 딱 걸려가지고 도란 무엇인가, 명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운의 에너지에 좌우되는 것이지, 여기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순행하냐 역행하냐 이런 거에 달린 거지, 이 구조 자체는 임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성, 춥네 마네 습기가 많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이 인월의 옆에 여기에 연지 해수가 있거나 여기에 해수가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 아니, 해중 임수가 인중 병화를 끌려가면 인중부터는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임수 칠 거 아니에요? 극할 거 아니에요? 해중 임수가 치려가면 인중 간목은 또 뭐하고 있어요? 다 수렴할 거 아니에요? 수렴해가지고 병화로 딱 목생화하면, 병화가 딱 설계하고 그러면 에너지 수기가 쭉쭉 마르겠죠. 육합 자체가 이게 천간으로 딱 보면 해월 간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생한단 말이에요. 임목이 해월에, 해수에서.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 장생이면 일반 정인보다 훨씬 더 큰 애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의존성이 심할 정도로. 간목이 해월에 장생받는 거 오랫동안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해수가 자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굉장히 따지면. 근데 간지는 갑자기 때문에 맹자 공자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육체성, 성적인 이런 쪽, 그 다음에 임계라고 하는 일종의 지장간 인성 혼잡, 이런 것 때문에 부정성도 발현이 돼서 그렇지, 이 자체 이 편인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 엄마가 자기 에너지를 모조리 갖다 바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그게 이제 장생, 오랫동안 꾸준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이 병화 역시 임목에 장생 받잖아요. 정관격이고 나쁠 게 뭐가 있어, 좋지. 그죠?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글자 덕으로 이런 게 치지 않고, 그죠? 아까 것처럼 임수가 땅인데 무토가 있어. 야, 이렇게 돈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아까 편인도식이라는 말씀 잘못 드렸어요. 임수니까 제극인 당하는 거죠. 땅. 아시겠어요? 임수가 딱 있는데 무토가 막아주고, 편인도식이 아니고, 얘가 정인이고, 이 임수 이렇게 재성이 딱 와서, 아니죠. 아직 뭐 하는 거야? 이쪽 입장에서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편인도식이 맞죠? 역시 늦은 시간에 또 한번 오늘 헷갈하겠습니다. 남자 임목 입장에서는 임수가 땅 치는 거예요. 편인도식. 편인도식은 이제 건강 쪽도 문제가 있고, 활동 에너지 자체가 확 사그러지기 때문에 편인성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게 된다.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인간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시계추 얘기했더니,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인간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거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전체를 보지도 않으면서 특정한 이론, 그것도 냉정히 얘기하면 그냥 고전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그런 근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괜히 궁합이 나쁘다는 둥. 냉정히 따지면 말이죠, 이 앞에 뭐가 있느냐를 떠나서 다 사주가 똑같으면 여자 50명씩인데 이 앞뒤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결혼해서 다 잘 살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다른 글자들의 영향을 받고 운에서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그죠? 남자가 이렇게 도식되고 그러고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부연이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무시하고 인월의 그런 속성, 수기를 빨아들이면 좋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나는 다른 데 철학관에 갔더니 다 부부궁합 좋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딱 보고 얘기해 주면서 남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겠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천생연분의 두 사주인데 이 부부궁이 불안한 면은 있지만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고 정말 다 뜯어보면 너무너무 서로가 오랫동안 또 결혼 안 했지 부부와 같은 삶을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너무 좋아. 남자가 근데 앞으로는 쭉 펼쳐 줄 건데 지금은 좀 부침이 심했어. 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데 여자가 답답하니까 딴 데 갔어. 철학관에 가가지고 남자가 다 돈 빨아먹는 애니까 빨리빨리 헤어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안 보고 물론 제가 본 사주인데 정확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풀인데 냉정에 따라서 둘이 같이 궁합 보러 갔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남자가 그 사주 들고 다시 가보면 그렇게 대답 못해요. 그런 그 관계를.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온 고객 위주로 마구 좋게 해주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가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 다른 남자 생겨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 막 까내리고 빨리 헤어져. 이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그런 건 상담이 아니에요. 항상 중립 입장에서 특히 궁합은 중립자의 입장을 지켜야 돼요. 뭐라고 그렇게 막 쏟아댑니까? 같이 보고 해야죠. 혼자 왔으면 그 장점, 긍정성 이런 걸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봐줘야죠. 왜냐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잘못하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명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기감이 얘기하고 저기감이 저 얘기하고 일관된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A가 왔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람 까내리는 이런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중립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특히 궁합은 항상 상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상대 입장을 배려해야죠. 웃지 못할 일이 그 세계도 굉장히 많죠. 신부네 집에서 사주 갖고 왔을 때는 신부가 최고 이 남자애는 꿀려 아깝다. 결혼하는 게 좋다. 근데 남자 집에서 우연히 또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이 여자가 좀 문제가 있네. 남자가 훨씬 그냥 많은 상담을 하니까 헷갈리게 내가 봤던 사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많거든요. 항상 중립자적 입장에서 봐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이 아니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